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인 컴퍼니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많은 기회를 저희가 찾기도 하고 기회가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더 나의 자신의 브랜딩을 하면은 더 좋은 그리고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되게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기회가 뭘까라고 보면은 더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채용 공고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소개, 그리고 컴퓨터 내가 사고 싶은 컴퓨터 할인을 한다.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콘서트 티켓이 매진이 되는데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는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기회를 얻을까? 루트들을 보면은 가장 큰 거는 직접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콘서트 티켓이 필요하니까 검색을 하자. 중고나라에 가서 딜을 찾자. 또는 채용 공고를 찾아보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 찾기도 하는데 많은 기회가 또 주변으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어떤 우연히 좋은 정보를 얻고 거기서 큰 도움을 받은 그런 경험들이 또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들이 보통 스트롱 타이보다는 위크 타이의 관계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용어가 두 개 정도 나왔는데 스트롱 타이는 친한 친구, 간단하게 설명해서 친한 친구인 것 같고요. 위크 타이는 뭔가 친하다 안 친하다의 그거보다는 지인 또는 그냥 회사 동료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회사 동료도 엄청 친해질 수는 있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의 가벼운 연결들을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왜 위크 타이가 스트롱 타이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스트롱 타이는 저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그리고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니까 결국 큰 기회를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는 제가 무언가 했을 테니까 큰 새로운 기회가 오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위크타이의 분들과는 뭔가 관심사도 많이 다를 수 있고 하다 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분야의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개발자니까 다른 개발자 분들한테 구글에서 요즘 이런 기술이 나왔다더라, 또는 이런 기술이 또 나왔다더라 해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위크타이로부터 기회를 되게 얻기가 어렵기도 한데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들하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부족하고 내가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부족하다 보니 서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가지고 있음에도 교환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브랜딩은 두 가지 어려운 점 중에서 내가 가진 정보를 알려주는 거에 속하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브랜딩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의 가장 기초는 내 정보를 알리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변에다가 알려주는 게 브랜딩의 기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뭔가 1대1로 대화해서 나는 이게 필요해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없더라도 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하다 보면은 그들이 알아서 먼저 다가오기 편하잖아요. 그런 거를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딩을 잘 해놓는다면은 기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들의 그런 브랜딩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는 브랜딩의 전문가가 절대 아니에요. 마케팅 공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책 펴본 적도 없고요. 교양 수업도 안 들었고요. 그래서 브랜딩이 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하나도 몰라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 드린 거고, 만약 혹시나 뭐 전공자분들이 계시거나 이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전혀 정의가 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 상황에 맞는 브랜딩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브랜딩이란 다시 뭔가 정의를 해보면은 내 이미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비춰지고 싶은가를 잘 정하고 그거를 주변에 계속적으로 알리자. 그래서 브랜딩 플로우라고 이제 제가 한번 용어를 정해봤는데 먼저 목적을 정하자.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일단은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를 알리고 싶을 수도 있고 취미에 대해 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무엇을 알릴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느낌으로 굉장히 뭐 시크 도도 뭔가 이상한 느낌 말이 이상한데 그런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글을 쓸 때 좀 더 편하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먼저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수단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은 여기 SNS, 블로그,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제가 하고 있는 게 3개라서 크게 3가지를 적었는데 혹시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목적을 정하고 수단에 따라서 내가 맞는 그런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하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 플로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뭘 올릴래? 어디다 올릴래? 올리자. 딱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하나를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드리면 먼저 SNS는 그 아까 3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저를 알릴 수 있죠. 페이스북에는 막 글을 몇 천 자 이상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냥 가볍게 한두 줄만 적어도 업로드 할 수 있고 부담도 없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가 뭐가 있을까 보면 엄청 많죠. 사실 엄청 많은데 유명한 것들을 적어놨는데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링크드인이라고 또 비즈니스맨들이 사용하는 SNS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SNS마다 활용법이 다 다르잖아요. 특징도 다르고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방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페이스북을 광고 플랫폼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그냥 사진 같은 거 공유하면서 그런 사적인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그거를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잘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번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일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적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걸 했습니다. 또는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전문성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큼지막한 사적인 이야기라는 거는 막 사소한 것까지 적지는 않는데 뭐 일본으로 페스티벌을 갔다 왔습니다. 이런 건 좀 크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쓰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많이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그런 업무 관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지인으로 뒀다 보니까 다 적지는 않고 큰 것들을 많이 적고요. 제가 정리된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로 노래에 대한 것밖에 잘 안 적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힙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힙질이인데 그래서 그 힙합 노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공유를 해요. 이 노래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가사는 이런 것 같다 생각하기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적기도 하고 디스전이 나오면은 이런 디스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적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 하고 예시라고 몇 개 제가 스샷을 찍어봤는데 왼쪽에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직장인 댄스 동아리 그래서 댄스풀이라는 동아리인데 운동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이런 큰 뭔가 댄스 춤추는 동아리 하고 운동회도 하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올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러블리즈라는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팬클럽 이제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러블리너스 2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콘서트 다 가고 팬미팅도 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앨범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홍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와, 우리 럽둥이들 나왔습니다. 이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좀 빠져 있는데 블록체인 하면은 뭐 뭔가 비트코인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부산물이고 그걸 이루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냥 공부하면 동기가 잘 안 나니까 그냥 돈 소액이라도 담그면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해서 진짜 조금 담갔는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데 투자를 조금 해봤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봤고 그리고 제가 개발자 컨퍼런스 하나를 운영진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고 600명 정도 코엑스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회를 남기는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 짜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큼지막하게
계속 제 일상을 알리고 내 관심사를 알리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알리는 편이에요. 저는 인스타그램보다는 페이스북을 훨씬 많이 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정보를 올리는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사진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사진만 글도 올릴 수 있긴 한데 저는 글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딴 사람 것도 할 때 사진만 잘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보단 저도 사진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은 뭐 사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를 알고 싶으면 인스타그램에 와라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 인스타그램들을 좀 봤어요. 잘 하시는 분들 다 컨셉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먹방만 한다 또는 사진 풍경만 찍는다 이런 거를 했는데 저는 여행하고 공연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행하고 공연 다닌 것만 해도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는 제주도에 먹었던 사진이고 중간에 라인 저거는 일본 놀러 갔을 때 라인 본사 놀러 갔을 때 사진이고 세 번째는 제가 되게 오타쿠인데 러브라이브라는 작품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김희철이 니코니코니 했던 걸로 유명했던 그 작품인데 제가 그 성우들을 좋아해가지고 성우들이 내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VIP석에서 봤었는데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VIP석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성우들 이제 만났던 좋은 경험들 그런 거 적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잘 안 올리죠. 그리고 트위터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아주 가끔 사용하는데 페이스북에 올리기에는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예시 보여드릴 거는 그래도 그냥 정상적인 거 했는데 여기에 막 배고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 올려도 되는데 괜히 뭔가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냥 즉흥적인 생각에 되게 뱉어내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는 뭐 구글 I/O라고 구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행사가 있거든요. 제가 요번에 못 갔는데 부러워가지고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런 거 올리고 내가 공부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 적고 트위터는 그냥 이런 잡소리를 많이 적는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은 혹시 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력서 공유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거고 굉장히 유명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1위고 그래서 이력서를 여기다 공유를 해놓으면은 헤드헌터들이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이력서를 엄청 길어요. 제가 해온 걸 다 적어놨기 때문에 나는 어느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적을 수 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를 적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제 커리어와 관련된 것들 어느 학교 나왔고 뭐 공부했고 어떤 수업을 들었고 무슨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스피커덱이라고 링크드인은 엄청 유명한 건데 스피커덱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좀 이제 작은 플랫폼인데 발표한 자료를 그냥 가지고 있기보다는 좀 이렇게 모아놔서 제 자산으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런 브랜딩 자산으로. 스피커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6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쭉 내려가면 제가 발표했던 PPT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거를 발표했던 사람이구나. SN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방법 중에 블로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가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도구예요. 브랜딩에 있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지만 꾸준히 그리고 많이 쌓아만 간다면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뭐 네이버 블로그, 파워블로거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파워블로거가 아니지만 블로그라는 게 정말 강력한 도구이구나. 내 전문성을 더욱더 글 포스팅이라는 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걸 더 깊게 드러낼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고요. 여기 적은 거 말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유명한 거를 또 적어놨고 네이버가 있고 옛날에부터 이제 있었던 티스토리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서부터는 좀 이제 안 익숙하실 텐데 미디엄이라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 있고 브런치는 그 카카오에서 낸 그런 블로그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스티밋은 그 외국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만들었고 스티밋에 글을 올려서 좋아요를 받으면 블록체인으로 나오는 코인을 줍니다. 뭐 이런 방식의 그런 블로그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해가지고 한 번에 확 떠서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온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이 올라온 블로그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체 개발해서 워드프레스라는 툴을 써서 자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발자다 보니까 제 주변에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의 80%는 다 아무것도 안 쓰고 직접 개발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랫폼마다 성격이 또 SNS와 같이 엄청나게 다들 다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브랜딩의 목적이 뭐지? 를 생각을 하고 플랫폼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메인 플랫폼 4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플랫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홍보가 가장 잘 되고 사람들이 다들 네이버 검색을 가장 많이 하니까 검색해서 페이지 뷰도 올라가기 가장 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올리기에 가장 좋지 않나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는 근데 요즘 뭔가 광고가 많은 느낌도 들고 신뢰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브런치는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다들 감성적인 글들을 뭔가 많이 올리시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에 글 올리시는 분들을 작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심사를 간단하지만 어쨌든 심사를 통과해야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런 거다 보니까 좀 필터링이 있어서 광고가 많이 없고 좋은 글들이 많이 있고요. 미디엄은 우리나라 거는 아닌데 개발자들이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새 개발자들이 다 미디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걸 공유하기도 좋고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스팀잇은 가장 최근에 나왔고, 스팀잇에서 활동을 하면 코인을 줍니다. 이런 컨셉으로 확 떠서 지금 잘 사용이 되고 있고,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스팀잇에 올라오는 글들을 많이 참고하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떤 블로그를 쓸까? 라고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브랜딩의 목적은, 블로그는 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SNS에서 드러내기 힘든 기술적인 전문성을 좀 드러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이야기를 좀 더 적을 수 있는 곳이면 미디엄이 좋겠다. 거기에 많은 개발자들이 있고 서로 의견도 공유를 많이 하는 플랫폼이니 미디엄에 글을 써보자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블로그가 쓰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할 때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했는데 사실 블로그 쉽게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더 블로그를 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천천히 그리고 길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5개 정도 썼습니다 했는데 15개를 2달 안에 쓴 게 아니거든요. 2년 걸렸나? 그러니까 그냥 한두 달에 1개씩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글 하나를 쓴다 라고 하면 뭔가 여유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막상 써보면 하나도 안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생각해도 안 여유로우니 더 넓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글을 써도 되니까 하나하나를 먼저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경우를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기술적인 것들을 씁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이야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맛집 탐방 블로그를 쓸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명이 깊었어요. 덕후감 블로그를 쓸 수도 있고, 그런 전문적이지 않은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적는 블로그도 충분히 훌륭하고 좋은 정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오랫동안 쓰면서 장벽을 허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쓸지 이런 거. 글 하나 쓸 때 진짜 한 달 넘게 막 계속 고민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되는데,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긴 글은 3일, 짧은 글은 하루 안에 쓰는데,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글로 옮기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빨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한 2달만 하고 끝, 이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꾸준하게, 적어도 되니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브랜딩 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활동은 커뮤니티 활동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하고 많은 정보를 잘 교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질 높은 정보들. 그리고 내 분야의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내 분야의 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커뮤니티가 나하고 잘 맞나요?를 이제 찾는 방법이, 일단 저는 페이스북 그룹을 가장 많이 찾아보고요. 페이스북 그룹에 내 관심사를 적어보면 그룹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들어가 보고 또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잘 없더라고요, 저 말고. 근데 저는 뭔가 뭐지 하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먼저 찾는 게 요즘에는 습관이 됐는데, 들어가서 정보 얻고 뭐 더 친해지고 싶으면은 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좀 노는 거 위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아는 거고, 그리고 주변 친구로부터 입소문으로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알아왔던 것 같아요. 개발자적인 그런 제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커뮤니티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보면은 그들이 여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가서 만나서 정보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스터디를 모아서 뭔가 관심 있는 거 같이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꼭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술 마시고 잘 이렇게 친하게 놀고, 그래서 그런 친목을 다지는 것도 되게 좋은 커뮤니티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SNS, 블로그, 커뮤니티 활동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쭉쭉쭉 해오면서 어떤 기회를 얻어왔었니? 맨 처음에 우리가 이 브랜딩을 왜 할까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주변에서 오는 기회를 더욱더 많이 얻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브랜딩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제가 구글 포 모바일이라고 그냥 커뮤니티가 아니라 구글에서 직접 1년에 한 번씩 여는 큰 행사예요. 근데 거기에 발표자로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제가 GDG라는 활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분이 발표자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싱가포르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땜빵을 구해야 된다, 대체자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냥 제가 선착순으로 가장 빠르게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보자마자 저요. 그래서 그분은 저랑 원래 알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알던 사람이었으니까 승민님이면은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구글이랑 얘기해서 어떻게 다 돼가지고 발표 자리에 쓰게 됐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었던 기회잖아요. 뭔가 하면서 얻었던 정보로 좋은 기회를 얻어서 발표라는 좋은 커리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러블리즈 사진이에요. 포토카드들인데, 제가 지금 우리라는 앨범에서 포토카드를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토카드라는 게 앨범을 사면 랜덤으로 카드가 나와요. 근데 앨범 하나당 카드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하나에서 2개 나오거든요. 근데 카드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랜덤으로 나오니까 앨범을 굉장히 많이 사야 모든 카드를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앨범을 하나만 샀는데, 제가 이런 거 올리잖아요,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 CJ 달리는 분이 있어요. CJ 음악 쪽에 일하시는 분. 근데 저는 그분이 거기 다니는 줄도 몰랐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러블리즈 담당 전데 제가 앨범 포토카드 다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해가지고 당장 넙죽넙죽하면서 밥 사드리고 다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페이스북에다 저 이거 좋아합니다 계속 하니까, 저는 그분이 뭐 하시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알아서 연락이 와가지고 포토카드 다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서머소닉이라고 일본에 있는 락 페스티벌이거든요. 이것도 그 커뮤니티에서 얻었던 건데, 근데 거기 주로 개발 얘기하는 곳인데 거기에 작게 음악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의 채널, 9XD 내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의 채널이 있는데, 우리 뭔가 페스티벌 좀 가보자 해서 얘기가 막 나오다가 이제 서머소닉에서 라인업이 쭉 나오잖아요. 라인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이거나 가자 라고 한마디 나온 게, 진짜 그날 안에 멤버가 다 모여가지고 진짜 갔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멤버 모이고 일주일 안에 티켓 다 사고 그 다음 주에 항공권 사고 해서 되게 빠바바박 됐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흘러왔던 게 여기를 가게 됐고, 저한테 되게 너무 재밌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또 좋은 관계도 생겨가지고, 그분들이랑 그때는 그냥 서머소닉만 보고 갔는데, 그 4명 모임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해외 페스티벌을 가자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미 다 정해서 예약이 끝났거든요. 올해는 후지락이라는 일본의 락 페스티벌을 갈 거고, 내년에는 글라스톤베리라는 영국의 락페를 갈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샌프란시스코인가? 거기 사막에서 하는 코첼라라는 거 가보자, 막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소한 그냥 시작 하나로서 뭔가 모임이 만들어지고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진 게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주변에 계속 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을 통해 얻는 거는 내 정보를 알게 된 이크타이의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해주면 좋겠지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그게 브랜딩의 기초인 것 같고요. 만나게 됐을 때 대화가 되게 편해요. 저는 평소에 저에 대해 많이 말을 하고 다니는 편이다 보니까 승민님은 러블리즈 좋아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뭔가 통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가 잘 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뭘 합니다 이런 걸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 사귀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뭔가를 말해야 된다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에도 귀 기울이고 관심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또 나 또한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드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글을 썼는데 글을 쓴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니 뭔가 도움을 준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저한테도 적용을 해서 나 또한 그들의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내가 가능한 선 안에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거 좋아합니다 쓰기만 하고 뭔가 받기만 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관계가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브랜딩이란 게 사실 당장에는 되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1년 이상 봐야 되는 그런 건데, 1년 이상이 됐을 때부터 점점 신기한 경험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까는 3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렸는데 되게 사소한 인연으로부터 시작되는 경험, 그런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1, 2년 정도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의 투자와 같이 많은 기회들이 올 거고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일단 SNS에 글을 하나씩 써보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이제 좋은 브랜딩을 쌓아가고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